있는지 죽어 있는지 저희 존재 자체를 모른다. 결혼하면은 말해요. 내가 축의금 들고 갈게. 팬미팅이라도 가. 팬미팅 뭘까? 저번에 하잖아. 맞아. 자, 다시. 그래서 약수의 총합과 약수 개수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드렸던 거고요. 요게 이제 고배법칙에 관한 이야기인데 왜 수양도가 압축되는지 알겠죠? 근데 우리 합의법칙에서 또는 중에서 교집합이 있는 경우를 주의해야 됐거든요. 그럴 때는 포함 배제 원리에 따라서 A의 원소 개수, B의 원소 개수에서 교집합의 원소 개수를 빼줬어야 했잖아요. 얘도 조심해야 될 때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 맞아 그거 할 겁니다. 그 여러분들 색칠하는 문제 알죠? 아, 색칠이 안 되고 얘는 되고 그 색칠하는 문제가 주의해야 될 대상인데요. 그러니까 왜 주의해야 되는지를 근데 아셔야 해요. 수형도라는 건 저번에도 고배법칙이라는 건 앞선택이 뒷선택에 영향을 안 줄 때에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해봐요. 이 그림을 색칠하는 것과 이 그림을 색칠할 때 영역도 똑같이 4개 있어. 근데 얘도 우리 조건이 4가지 색깔 4가지 있어요. A, B, C, D. 얘 색깔 4가지 있어요. A, B, C, D. 그랬을 때 이웃하는 데에는 색깔이 겹치면 안 된대요. 이런 문제 본 적 있으시죠? 왼쪽과 오른쪽은 아예 문제가 달라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쉽거든요. 내가 여기를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 4번 영역이라고 부르면 1번 영역에서 택할 수 있는 색깔은 4가지 중에 하나였어요. 한번 다 가볼게요. 그럼 2번 영역은 A에서 1번에서 안 쓴 B, C, D 중 하나 고를 거잖아요. 여기도 3가지 나올 거고요. 그런데 내가 A, C를 골랐다고 쳐봐. 그럼 3번 영역에서는 C를 제외한 A, B, D가 나올 거고요. D를 골랐다 쳐봐. 그럼 여기서는 A, B, C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웃한 색깔을 안 쓰는 거라고요. 근데 이런 게 지금 앞선택이 뒷선택의 개수에 영향을 안 줄 거예요.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으로 처리가 될 거라고요. 왜냐면은 얘는 4가지 선택지가 있고 얘는 앞에서 쓴 거 못 쓰니까 3가지고요. 얘는 앞에서 쓴 거 못 쓰니까 3가지고요. 얘는 여기 있는 거 못 쓰니까 3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그런데 쟤는 입장이 달라요. 얘는 앞선택, 예를 들어서 앞에서 A를 선택했다고 해서 여기 A 못 고르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얘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즉 이거야. INE랑 규린이는 독립적이에요. 둘이 연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규린이가 수업을 하든 밥을 먹든 여행을 가든 사실 IN의 생활은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걸 우리 독립적이라 그래요. 아니 사실 판단? 여름이었다. 아니 덕후들의 마음에 너무 미술을 그리는 거 아닐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규린이의 선택에 따라서 IN의 선택이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그럴 때는 종속돼 팬클럽에 있다든지 그럴 수도 있잖아. 결혼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종속되는 거잖아. 그치? 얘가 딱 그래. 수형도에서 고배법칙을 쓸 때는 반드시 독립 상황이어야 돼요. 얘가 뭘 고르든 뒤에는 무조건 3개야. 얘가 뭘 고르든 뒤에는 무조건 3개야. 얘가 뭘 고르든 뒤에는 무조건 3개야. 그러니까 곱으로 미는 건데 만약에 A를 골랐는데 여기서 A를 못 골라 그럼 여기 2개가 되잖아요. 여기서 얘만 2개니까 곱으로 못 민다고. 그게 얘야.
자, 여기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번, 여기도 2번, 3번, 4번이라고 할게요. 손 아파. 그러면 1번이 만약에 A를 골랐어. B, C, D 중에서. 그러면 2번은 B, C, D 중에서 하나를 고르겠죠? 아직까지는 영향을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이 여기 다 갈게 내가. A, C, D. C는 A, B, D. D는 A, B, C 왔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여기에 따라서 4번을 쓰려고 하니까 여기가 만약에 A였다면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개수는 3개가 나와요. 만약에 여기가 A였으면 여기 3가지가 나온다고. 근데 여기가 A가 아니라 뭐 C같이 다른 친구였어요. 3번이 C를 썼어. 그래서 4번은 2가지예요. 즉 얘가 무엇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4번이 영향을 받아요. 여기가 IN이면 여기가 규린이라고. 서로 선택을 영향을 받는 사이야. 오케이? 위로가 됐어요? 오케이. 자, 이럴 때는 곱의 법칙을 막 밀면 안 돼. 여기서는 분류해야 돼. 만약에 1번과 3번이 같았다면, 그리고 1번과 3번이 달랐다면 이라고 분류를 해서 가야지 곱의 법칙으로 밀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3가지지만 여기 2가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2가지. 그래서 3가지짜리가 라인이 3줄이고요. 2가지짜리는 6개라서 2, 6, 12에다가 3, 8에 3, 9에서 그게 21가지인데 그게 B, C, D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보정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이야. 앞에 선택이 뒤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야, 개수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중첩되는 경우랑 쭉 이어져 있는 경우는 사실 아예 다른 문제라고 봐두셔야 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가 종속이고 언제가 독립인지를 판단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문제 바이 문제를 보게 되는데요. 자, 기본 문제 3번 봐봐요. 기본 문제 3번에서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간대요. A에서 P를 가는 거 3가지고요. P에서 B로 가는 거 2가지거든요. 근데 내가 뭘 고르든 상관없잖아. 내가 처음에 윗길로 갔다고 해서 두 번째 때 아랫길로 못 가는 거 아니잖아. 선택이 영향을 주고 있지 않네요. 그래서 그냥 곱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문제 3번 같은 경우는 보는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한번 쭉 가보면은 요것만 좀 가보죠. 3번 여기서 1, 2, 3, 넷 그리고 1, 2 A, P, B, Q. 자, 이렇게 있을 때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이래요. 여기서 선택을 무엇했든 뒤에서 내가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거든요. 독립적이기 때문에 3 곱하기 2 처리가 돼서 6가지인 겁니다. 1번 2번 A에서 B로 가는 길은 자 분류하고 곱의 법칙을 같이 적용시킬 수 있어요. 첫 번째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갈 때랑 두 번째 A에서 Q를 거쳐서 B를 갈 때 이렇게 상황을 분류하시면 이거 분류가 잘 됐거든요. 왜냐하면 A, P, B를 가면서 동시에 A, Q, B를 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 위에는 6가지고요. 밑에는 8가지가 돼요. 왜냐하면 얘랑 얘는 곱사건으로 연결돼 있거든요.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든 뒤에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2 곱하기 4 처리가 되고요. 둘은 교집합이 없으니까 더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실 때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라인마다 왜 이렇게 하는지를 대답할 수 있어야 돼. 고등학교의 경우에서는 그게 필요해. 3번 마음에 들어. A에서 B를 출발할 때 P는 A에서 B를 갔다 다시 A로 오래요.
근데 P를 한 번만 거치래. 아 그러면은 분류해야지. A, P, B, Q, A로 오든 A, 시계 방향으로 가든 반시계 방향으로 가든 둘 중 하나를 말하는 거네요. 그러면은 A에서 P로 갈 땐 세 가지, P에서 B로 갈 땐 두 가지. 겹치면 안 된다라는 조건 없죠? 그러니까 B에서 Q로 갈 때 네 가지, Q에서 A로 갈 때 두 가지. 6, 8에 48이고요. 그런 경우가 사실 윗길로 돌아가나 아랫길로 돌아가나 독립적이거든요. 그냥 곱하기 하면 돼요. 이걸 곱의 법칙으로 곱하기 2 처리를 해서 96으로 밀어도 괜찮다. 결국 수영도를 압축한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건 없죠? 우리 그런 다음에 기본 문제 5번 갑시다. 4번 잠깐 넘어가고 방금 했던 거죠. 색칠하는 문제. 지금처럼 뭔가 둘러싸여 있는 경우가 종속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어떻게 푸는지 잘 보세요. 이거 어려워요. 기오 지금 색깔은 몇 개니? 색깔은 5개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있는 거잖아요. 내가 뭐 얘를 변형해서 문제를 이렇게 바꿔도 사실 아무런 문제 없잖아요. 똑같은 상황이니까. 이게 쪼물딱거리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 여기를 E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내가 처음에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이 지금 1번에서부터 5번까지 있다라고 할게요. 색깔은 5개고요. 이웃하는 거는 다르게 칠할래요. 이웃하면 다르게. 자, 그러면 A에 들어갈 수 있는 선택지는 총 5개예요. 그래서 내가 1번을 넣었다고 칠게요. 5 곱하기가 나온 거예요. 자, 1번이 A가 무엇을 선택하든 얘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A에서 1을 선택해도 얘는 2, 3, 4, 5 4개 나오고요. 2번을 선택해도 4개, 3번을 선택해도 4개, 4번을 선택해도 4개, 5번을 선택해도 4개이기 때문에 곱으로 연결해 가는 거야. 영향을 안 주거든. 근데 이제 B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선택지가 4개니까 2번을 선택했다고 할게요. 곱하기 4 왔어요. 자, 그런 다음에 얘네들이 뭘 선택했든 C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무조건 3개야. 선택지가. 무조건이야. 영향을 받지 않죠? 곱하기 3. 여기 3번 들어가다 칠게요. 자, 여기서부터 슬슬 중요해집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A와 C가 무엇을 선택했든 얘는 3개거든요, D가. 4번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2번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얘 선택 때문에 얘가 영향을 받아요. 얘가 만약에 2번을 선택하잖아요? 그럼 3가지가 나온다고요. 근데 얘가 만약에 3번을 선택하잖아요? 그 여기는 3개가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2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괜찮고 A, B, C까지는 D와 E를 한 묶음으로 봐야 돼. D, E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건 나눠서 볼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 개수를 한 번에 보셔야 돼. 곱으로 연결할 때. 그럼 자, 곱하기 처리했어요. 만약에 첫 번째 케이스 1번 케이스 B와 D가 색깔이 같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 B와 D가 색깔이 다를 수도 있어요. B와 D가 색깔이 같다는 건 D에 2번을 바른 거죠. 그럼 E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1, 2를 제외한 3, 4, 5 3가지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3가지가 나오고요. B와 D가 다르다면 얘는 지금 1번, 3번 못 고르고요. 2번도 못 고르는 상태예요. B와 D가 달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선택지가 2개가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4번 이런 게 나와야 된다고. 근데 얘는 2 곱하기
그 예를 들어 4번이 나왔어. 그럼 1, 2, 4가 떨어졌으니까 얘가 들어갈 수 있는 선택지 2개 남았죠. 그러니까 곱하기 2 처리돼서 4개가 나오는 거고요. 그럼 B와 D가 같은 색깔일 때 D1을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고요. B와 D가 다를 때는 D1을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4개거든요. 둘은 완벽하게 분류가 잘 됐죠. B와 D가 같으면서 다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더해서 7입니다. 즉 D와 E를 한꺼번에 칠할 수 있는 개수를 세보니까 7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세셔야 돼요. 그래서 20, 60, 420이 답입니다. 여기가 진짜 어려워. 5 곱하기 4 곱하기 3까지는 가. 근데 여기가 왜 7인가에 대해서 대답하기 굉장히 까다롭다고. 왜냐면은 이렇게 대각선 친구가 같은 경우에는 3가지만 나오지만 여기서 다른 경우에는 2가지만 빠지기 때문에 같은 경우는 1 곱하기 3, 다른 경우는 얘가 색깔을 2개 고를 수 있으니까 2 곱하기 2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기본 문제 5번 잠깐 마무리만 해보실래요? 여러분들? 생각할 시간, 마무리할 시간 좀 드릴게요.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거는. 특히 돌릴 때가 어려워. 경우에서 최고점이 40점인데. 뭐 이거 40점 만점이었구나. 오케이. 그치. 아니, 뭐 40점 만점이면 40점이면 잘 봤네. 그래서 뭐 기말 40점, 중간 40점, 수행평만 20점에서 100점 만점이었던 거잖아. 그치? 최저점이 5점이었어요. 야, 그래 하나는 맞았다. 객관식이었거든요. 아. 전 그래서 그 이후 절대 독보가 턴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 좀 그래요. 좀 그래요? 자, 지금 요 5번을 이해했다면 이 문제는 쉬울 거예요. 유제 7번 같은 경우는 상황이 중첩되지 않거든요, 그렇게. 자. 너무. 원, 둘, 쓰리. A, B, C, D, E. 색깔은 또 5개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 가장 결정적인 조건이 무엇인지 살피셔야 돼요. 결정적인 조건, 먼저 따져야 될 조건 A겠죠. 얘의 영향력이 제일 세잖아요. 그러면 A에다가 먼저 배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A가 뭐 1번 색깔을 가져갔다고 대표를 한번 해보죠. 그럼 5개 중에 하나 가져간 거잖아요. 근데 얘가 무엇을 가져가든 얘가 스타트가 4개를 시작하든 똑같거든요. 그래서 B한테는 선택지가 4개가 존재해요. A가 안 쓴 거. 2번을 줘보죠. 자, C는 A, B에서 안 쓴 거. 선택지 아직까지는 독립적이다. 자, 지금 D는요, A, C가 안 쓴 거. 여기는 문제될 게 아직 없네? A, C가 안 쓴 거니까 뭐 2번 써볼까? 상관없죠. 얘랑 얘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 거거든요. 그리고 E는요, A랑 D가 안 쓴 거. 얘는 독립이니 종속이니를 따질 여지가 없네요. 오케이. 뭐 그래서 여기는 뭐 3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답이 나올 거고요. 얘랑 얘는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냥 완전 다른 문제야. 얘는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든 이 순서를 따라가면은 앞 선택이 뒤 개수에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크게 괜찮았지만, 여기서는 D가 B와 같은 색깔을 고르느니 다른 색깔을 고르는지 따라서 E가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D1을 한 몸으로 본 거야 내가.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7 처리를 한 거죠. 괜찮으시겠죠? 그래서 기본 문제 5번과 유제 7번을 이렇게 마무리를 해 보았고요. 야, 그러면 지금 우리 합의 법칙에서는 또는이 나온다, 분류해서 더한다. 근데 겹치는 것만 뺀다 했죠. 그것만 주의하면 돼요. 곱의 법칙에서는요, 수형도를 압축한 거다. 선택지 개수를 곱한다. 그리고 약수 개수가 그 예시였죠. 근데 이렇게 요런 그림이 대표적이야. 독립 상황이 아닌, 독립이 깨져버릴 때에는 우리는 단순 곱으로 이으면 안 되고 독립돼 있지 않은, 종속돼 있는 친구들을 한 몸으로 봐서 가야 돼, 이렇게.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7 처리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라스트 기본 문제 4번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문제네요. 고생했다. 점수 진짜 알아요? 굉장히 근데 나도 좀 기다려주네. 왜 안 오지? 기대가 안 돼요. 기다리는 거죠? 기다림인 거죠? 기대했어요. 뭐 기대일 수도 있죠. 당신의 기다림이 기대일 수도 있는 거죠. 반타작의 기대. 너무. 자, 가보면 여러분들 중학교 때 혹시 이거 너무 크겠다. 이것도 크다. 이렇게 하자. 요거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의 개수 문제 푸실 때 11111로 풀었던 거 기억나세요? 안 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5431 여기가 1 가면 여기 갈 수 있는 건 얘 더하기 얘 개수로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오든 이렇게 오든이잖아요. 그래서 여긴 두 가지고요. 뭐가 됐든 여기까지 오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고요.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건 한 가지니까 얘는 여기서 오든 여기서 오든이니까 세 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덧셈으로 계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3, 여기까지 세 가지, 여기까지 세 가지면은 더해서 6가지고 얘는 10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 10가지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실제로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알려줘요. 이걸 배워야 되는 이유도 있고요. 근데 고등학생 때는 이제 이거를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으로 봐야 되잖아요. 자, 이제 경찰과 도둑을 하는 겁니다. 여기 도둑이 있어요. 도둑이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당신이 경찰이야. 이 도둑은 A에서 B로 갈 걸 알아. 그러면 검문소를 깔아서 검문소를 여기랑 여기로 세 군데에다가 검문소를 설치하면 무조건 용의자를 잡을 수 있죠. 얘가 일로 빠져나가든 무조건 거쳐갈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나눈 다음에 여기를 P1, P2, P3라고 놓는 거야. 보통 이렇게 검문소는 반드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지나갈 수 없는 거죠. 나 지금 분류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선생님 그럼 검문소를 B에 깔면 되지 않나요? 꼭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어요. 와, 이거 과학이야. 맞아요. 검문소를 B에 깔면 되지만 지금 이거를 하는 이유는 경우의 수의 케이스를 분류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A가 B로 도주할 때 가능성은 이 세 가지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 무조건 절대 겹칠 수도 없어요. A가 P1을 거쳤다가 P2를 갈 수는 없거든요. 최단 거리로만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A에서 지금 2칸 떨어져 있죠. A에서 2칸 떨어져 있죠. A에 2칸 떨어져 있어요. 지금 칸의 개수가 같아요. 그래서 대각선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2칸 안에 갈 수 있는 모든 거리를 다 잡은 거예요. 결국. 그러면 도둑은 여기 셋 중에서 반드시 한 군데는 거칠 수밖에 없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케이스는 A에서 P1까지 하나, P1에서 B까지 하나죠. 그러면 요거는 하나, A에서 P2까지는 하나, 둘이죠. 2, P2에서 B까지 하나, 둘, 세 개거든요. 3 해서 6가지고요. A에서 P3까지는 하나고요. P3에서 B까지는 하나, 둘, 세 개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분류한 거였으니까 더하면 1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검문소를 어디에다 둘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고등수학에서 맞습니다. 이거를 선생님 이렇게도 풀리잖아요 라고 그럼 꼭 주장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더 이게 심화될 때 대응이 안 돼. 그래서 일부러라도 연습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되시겠지? 검문소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그리고 기본 문제 4번 보니까 검문소 문제고 그냥 입체로 줬을 뿐이군요. 그럼 우리 해피하게 하면 돼. 해피하시죠? 여러분들 쭉쭉 쭉쭉쭉쭉쭉쭉쭉 쌤, 네. 검문소를 P1 아래 한 칸, P2 아래 한 칸에 깔아도 분리는 되지 않을까요? 네, 분리되죠. 근데 지금 적절하게 지적을 했는데 이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중간중간에 고배 법칙도 이용하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놔버리시면은 여기서 일로 가는 거를 세야 되는 게 케이스가 좀 많아지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중간 지점에 놓는 게 우리 방법상 맞아요. 근데 틀린 방법은 아니죠. 이럴 수가. 그리고 납작해졌네. 안타까운. 안타까워. 이런 안타까움. 자, 그래서 요런 상황인데요. 그러면 검문소를요. 나 지금 A에서요. B로 갈 거거든요.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는 점을 찾으시면 돼요. 근데 칸수에 맞게 가면 좋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가장 짧게 가면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그러면 적당히 중간 지점으로 놔두면 좀 편하거든요. 나중에 셀 때. 2칸으로 한번 놔볼까요? 그럼 1로 한번 놔볼게요. 내가 여기를 하나 막았어. 그러면 반드시 여기도 하나 막아야 돼. 2칸으로 여기도 갈 수 있으니까. 2칸으로 갈 수 있는데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4군데거든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4군데로 다 막았으니까 각각의 이름을요. P1, P2, P3, P4로 줄 거예요. 그럼 나는 어차피 2칸 안에 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본 거기 때문에 분류가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원래 여기서 A에서 P2 가는 거를 세는 것도 방법이 있지만 지금은 통밥으로 그냥 봐도 괜찮아. 이렇게 있을 때 A에서 P1을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 2개밖에 없어요. 그 P1에서 B를 갈 건데 어찌됐든 여기서 1로 온 다음에 가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2칸, 하나, 둘밖에 없죠.
자, A에서 P2 가는 거 하나, 둘밖에 없고요. P2에서 B를 갈 거야. 자, 이거는 직육면체에서 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높이를 탈 것인가를 봐야 되거든요. 자, 사실 이거 단독 문제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일로 가실 때 결국에는 나는 한 번은 높이를 타고 가야 돼요. 근데 얘를 탈지 얘를 탈지 얘를 탈지 얘를 탈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얘를 타서 올라갔어요. 첫 번째. 그 여기서 두 가지 경우 나오죠. 만약에 내가 얘를 타서 올라갔어요. 그 여기서는 하나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다 세는 걸로 합시다. 얘를 타고 올라가면은 두 가지. 요 녀석을 타고 올라가면은 한 가지. 요 녀석을 타고 올라가는 거는 여기까지 가는 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 둘, 그리고 하나. 그래서 두 가지. 얘를 타고 올라가는 건 이렇게 간 다음에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한 가지. 2, 1, 2, 1 이렇게 가서 6가지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게 중첩이 돼서 다른 곳으로 밀릴수록 또 중간 지점을 안 가게 될수록 애매하게 떨어져요. 멀어진다고 한 번에 봐야 될 게. 그러니까 중간을 잡아주시는 게 좋아. 세 칸으로 봐도 괜찮고. A에서 P3까지 하나죠. P3에서 B까지는 이렇게 갈 때, 이렇게 갈 때, 이렇게 갈 때여서 총 세 가지입니다. A에서 P4까지 가는 거는 하나, 둘이고요. P4에서 이렇게 가는 거 하나, 둘,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싹 곱한 다음에 더해주시면 그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검문소를 적절하게 설치해서 그 다음에 각각으로 분류를 한 다음에 각각의 케이스는 고배법칙으로 이어주시고 쭉 나중에 합을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고요. 그 여러분들 지금 유제 6번 지금 마무리 한번 해보시겠어요? 7, 8 한번 싹 지우고 6번 풀고 마무리할게요. 그거 지우지 마라. 그래서 지금 내가 일부러 정석 문제랑 다른 방법으로 풀었어요. 그게 요 풀이보단 요 풀이가 앞으로 공부를 하는데 더 맞아서 그래요. 얘는 진짜 요거 한정 풀이거든요. 그것보다 일반적인 풀이가 좋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칸수 두 칸으로 딱 맞춰가지고 검문소 딱 만들어서 간 거거든요. 그래서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으로 밀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컴퓨터를 왜 이렇게 많이 설치해야 돼요? 8개를 해야 되는데. 예산 부족. 예산 부족이라고요? 얘는 최단 거리가 아니에요, 참고로. 그리고 검문소란 표현도 내가 쓰는 표현이 아니고요. 우리 확통은 또 승재쌤이 잘하거든요. 정승재 선생님이. 정승재 선생님의 개념을 좀 오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트로트 가수. 그냥 수학은 또 기통차게 잘하시는. 정승재가 트로트 가수였구나.
둘이랑 인천이 안 왔어요? 맨날 오는 게 아니야. 얘네들 정규는 5시에 시작이에요. 보고 싶구나. 네. 꼭 보잖아요. 아 윤서는 보고 싶은데 윤서 안 와요. 일찍 안 와요. 근데 그 친구는 잘하잖아요. 잘하니까 일찍 부를 일이 별로 없어요. 걔 수원한대요 수원. 몰랐죠? 들었어요 이미. 공부 잘하는 녀석. 수원 진짜 어려운데. 기특하죠? 저희 윤서 제가 키웠어요. 괜찮니? 아 미안해 오늘 수업 오래 해서 너 지금 이상해졌구나. 미안하다. 빨리 끊자. 자 A에서 G까지 가는 경우의 수인데 최단거리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A에서 G까지 가는 거 최단거리면은 아까 얘기했던 6개거든요. 어느 막대기를 타고 내려갈 것인가 그걸 기준으로 보면 되니까. 근데 이때는요 방법이 없어. 자 A에서 갈 수 있는 모든 선택지를 그냥 수렴도로 밀라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자 저기는. 왜냐면 여기서 일로 가는 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수렴도 그리시는 거야. 선택지 D 아니면 E밖에 없죠. 그럼 D에서는요 H 아니면 C밖에 없잖아. 밑으로 가자. 그죠? A D, E D는요 C 아니면 H E는요 A로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H 아니면 F A, D, C로 갔어? 그러면은 B 아니면 G죠. G 나오면 끝났어요. 이런 식으로 세라는 겁니다. 18개를. 근데 생각해보시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을 가지면 좋겠어요. 신은 그러니까 그 신이 아니고 하나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세계가 만들어질 때 되게 공평하게 만들어졌을 거란 말이죠. 여기서 나오는 가지수랑 처음에 일로 갈 때 가지수는 같을 거란 말이야. 왜냐면 입장이 같잖아. 그러니까 밑에는 세지 말고 이 위에 케이스가 몇 개인지만 보면은 곱하기 2 처리라면 될 거라는 거지. 그러면 A, D, C, G로 가는 거 하나 나왔죠? A, D, C, B로 갔다면 만약에 A로는 못 가요? 그럼 F로 가야지 뭐. F 길 하나네. 그런 다음에 G로 갈 수도 있고요. E로 갈 수도 있어요. B로 갔다가 E로 가는 거. 그럼 A로는 못 가? 그럼 H로밖에 못 가네? D로는 못 가죠? 이미 D 왔으니까. 이렇게 돌아오는 거. 그래서 지금 뭐 했냐면 A, D, C, G 말고 C, B 한 바퀴 돌았다. F에서 G로 가는 거 하나 있었고요. E, A로는 못 가니까 H, G 이렇게 가는 거. 이런 식으로 하나씩 세라는 거야. 이게 수렴도의 강점이거든요. 그럼 A, D, H 왔어요. 그럼 바로 G로 가는 거 하나. 그리고 G로 가는 거 하나. 그리고 E로 가는 거. 여기서 한 바퀴 돌아서 가는 거 하나 있을 거라고요. E에서 A로 못 가잖아요. 어차피. F. 자 여기서 근데 A에서 D 왔다. H 갔다. E 왔다. F 갔다. 다시 B로는 갈 수 있죠. G로 가거나. 그러면은 A, D, H, E, F, B, C 주겠네. 왜냐면 B에선 A로 못 가고 C에선 D로는 못 갈 테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나왔죠. 그게 D에서 벌어질 때, E에서 벌어질 때, B로 갈 때 벌어질 때 이렇게 결국에는 3가지 입장이 있을 거라고요. 이 입장은 D에서 G로 가는 거나 B에서 G로 가는 거나 E에서 G로 가는 거 모두 같기 때문에 6개 곱하기 3 해서 6, 3, 18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끔 경우에서 하면은 신이 공평하게 세상을 만들었을 거야는 뭐 창조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경우의 수 입장에서 각각의 가지수가 독립적일 거 아니에요. 뭘 선택하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잘 세는 것. 이게 경우의 수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그거 세는 게 좀 많을 때 분류하고 세는 게 많을 때 곱으로 밀고 하는 거지. 잘 안 보이시면 지금처럼 잘 세야 돼. 수형도 그리고. 그래서 여기 기본 문제가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4번, 6번이 다 가봤고요. 나머지는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숙제로 드리고요. 오늘 딱 2시간 수업 했었는데 여기까지 와서 고생했고 오늘은 시험은 없으니까 15분 동안 좀 쉬시다가 아니면 숙제 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숙제 한 번만 드릴게요. 네. 근데 시험 아직도 결과 안 나와요. 그러게요.